어플라이 TV 첫 번째 에피소드. 당신의 콜드 이메일이 무시당한 5가지 이유. 안녕하세요, 어플라이 구독자님들.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는 당신의 콜드 이메일이 무시당한 5가지 이유라는 조금 잔인하고 슬픈 주제를 선택했는데요. 그 이유는 제가 얼마 전에 어플라이 그 블로그로 콜드 이메일로 해외 리크루터랑 인맥을 쌓는 방법이라는 포스팅을 한 다음에 많은 분들로부터 그 피드백을 받았어요. 어떤 분들은 뭐 제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그 해외 리크루터 분들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. 저희 이메일을 많이 보내봤는데 답장을 받은 적이 없어요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었고, 이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맥이 있어야지 될 것 같은데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해주신 분들도 계셨어요. 우선 제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자면, 저 같은 경우는 어플라이를 시작하기 전에 다른 사업을 준비했을 때도 제가 콜드 이메일을 보내서 사업 그 비즈니스 파트너 관계십도 맺은 적이 있었고, 그리고 또 어플라이를 하면서도 모든 그 인터뷰해 주신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도 제가 다 콜드 이메일 어떤 분들은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은 제가 콜드 이메일을 드렸었고, 또 어플라이 온라인 워크숍을 하면서도 제가 콜드 이메일로 그 해외 리크루터 분들을 섭외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콜드 이메일이 안 통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. 물론 누군가가 저를 레퍼해주고, 물론 누군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훨씬 더 쉽겠죠. 저한테 이제 알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. 그렇지만 콜드 이메일은 조금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시간이 많이 들린다 뿐이지, 분명히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관계를 쌓고 그런 거에는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콜드 이메일에 대해서 답장을 받지 못하는 주요 이유가 있는데요. 오늘은 그 주요 이유를 공개해 드릴게요. 첫 번째 이유, 신뢰성이 없는 링크드인 프로파일. 저는 어플라이를 시작하면서 되게 많은 분들한테 이메일도 받았지만 링크드인 그 요청도 많이 받았고 메시지도 많이 받았어요. 하지만 저한테 그 요청해 주시는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링크드인 프로파일이 제대로 세팅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었어요. 뭐 사진도 없고, 아니면은 그 지금 현재 직장이나 과거 직장에 대한 뭐 자세한 내용도 없고,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하자고 하신 분들조차 그렇게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많았는데,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. 한국에서도 사람이 1대1로 만날 때 만약에 비즈니스 관계되는 것이라면 명함을 준비하잖아요. 명함을 준비하고 저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. 그 역할을 하는 게 외국에서는 링크드인인 것 같아요. 아니면 이 링크드인 프로파일이 없으면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전반적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중간에 누가 연결시켜 준 것도 아니고, 이 사람이 하는 말이 100% 거짓말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알 길이 없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과 대화를 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는 걸 밝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우선 콜드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내가 어떤 지금 브랜드를 갖고 내가 어떻게 보여지나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. 링크드인 프로파일에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, 그걸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그거에 맞게 자기 자신 그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잘 세팅을 하고,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콜드 메일을 보내기 시작해 보세요. 그러면 아마 답변율이 조금 더 높아질 거예요. 두 번째 이유, 바라기만 하는 이기적인 자세. 저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할 말이 많은데요. 사회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러실 수도 있는데, 생각보다도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에티켓에 어긋난다던가 무례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, 상대방한테. 예를 들면 저는 얼마 전에 그 네이버로 쪽지를 받았어요. 근데 쪽지를 받았는데 그 쪽지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. 저 해외 취업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어요. 저한테 카톡 주세요. 제 카톡 아이디는 이거예요 라고 쪽지가 왔어요. 근데 그 쪽지를 받아서 읽는 순간 저는 이 사람 왜 이렇게 나한테 당당하게 요구하지? 왜 나한테 뭔가를 맡겨놓은 사람처럼 이렇게 나한테 요구하는 걸까?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쪽지를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. 물론 거기다 대고 무슨 말은 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제가 답변은 하진 않았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
내가 궁금한 게 있고 내가 조언을 얻고 싶은 게 있어서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잖아요.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무례하게 비춰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상대방에 내가 줄 수 있는 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이 사람한테,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뭘까? 이 사람과 나랑 공유할 수 있는 게 뭘까? 내가 여기다가 그런 가치를 담아줄 수 있는 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. 그러면은 훨씬 더 얘기하기가 쉬워질 거예요. 세 번째 이유. 상대방의 대한 조사 없이 보내는 스팸 메일. 많은 분들이 우선 누군가가 얼마만큼 저한테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의 양식을 준비한 다음에 리스트에 있는 사람에다가 이렇게 다 카피앤페이스트로 짝짝짝짝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그럴 경우에는 받는 사람도 알아요.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건지, 이 사람이 정말 나와 관계를 쌓고 싶어서 보낸 건지, 아니면 내가 수백 명 중에 한 사람일 뿐인지, 그게 말하지 않아도 이메일을 보면은 알게 되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를 해보세요. 그러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같이 말문을 트기가 쉬워져요.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플라이를 시작하고 인터뷰를 요청해 주신 분이 계셨는데,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링크드인 메시지 보낼 때 저에 대한 그 커리어 백그라운드를 다 조사를 한 다음에, 연실님 여기서 뭐 처음에는 번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인사과로 옮겨가셨고 그 다음엔 이런 일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저는 참 되게 인상 깊게 봤다. 그리고 저는 이런 거를 배우고 싶고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고 이런 거를 요즘에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하고 공유하고 싶다. 그런 식으로 저한테 이메일을 주셨어요. 그 이메일을 받는 순간, 메시지죠. 링크드인 메시지를 받는 순간 전 그분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. 너무나 저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고 정성 들여 조사하고, 그리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번 이런 뭐 커리어 정보 사이트 시작하셨는 것 같은데 저랑 얘기해봐요 라고 한 사람들하고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하신 다음에 그 사람 관심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면 훨씬 더 답변율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해요. 네 번째, 불분명한 의도. 뭐 이렇게 말은 조금 센데요. 불분명한 의도라고 했는데요. 실질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저지르세요. 저도 물론 많이 저질렀고요. 우리나라에서는 뭔가를 요구할 때, 그러니까 아까 무례하게 비춰질 수도 있다고 했지만, 또 어떨 때는 그걸 자신의 의도를 잘 전달하지 못해서 내가 과연 원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메일을 받았는데, 연신님 저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이메일을 보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. 근데 그 분들의 이메일을 읽으면서 저는 그래서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? 나한테 뭘 바라는 거지?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? 내가 뭘 해주길 바라는 거지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럴 때는 자신의 메시지가 그 사람한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할 수가 없어서 대답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우선은 다른 사람한테 메시지를 보낼 때는 내가 원하는 건 뭔지 그 의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시길 바래요. 뭐 조언을 구한다 그러면은 저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쪽에 명확하게 어떤 게 정확하게 궁금한 건지 이런 쪽에 대해서 혹시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? 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자신의 의도를 미리 밝혀두세요. 그러면 훨씬 더 상대방이 나한테 대답하기가 쉬워져요. 다섯 번째, 너무 큰 질문. 이거에 대해서도 저도 종종 받고,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겪어왔던 실수예요. 사람들은 힘들 때가 있고 좀 좋아질 때가 있고, 그런데 이 힘들 때 정말 자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남한테 많이 의지하게 되는 거는 당연한 걸지도 몰라요. 근데 이런 인생의 큰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잘 모르는 사람한테 던져놓을 때가 있어요. 예를 들면 저는 지금 A와 B 사이에서 너무 고민 중이에요. 근데 저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연신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주실래요?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. 정말 그분들께는 제가 이메일을 많이 드린 분들도 있지만,
제가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못 드린 분들도 몇 명 계시거든요. 그럴 때는 상대방한테 너무 큰 질문을 턱 던져버리는 거예요. 인생의 질문. 저는 지금 이 길과 이 길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연신님 정해주세요. 근데 그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도 친구들도 아무도 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그거는 본인이 정해야 되는 건데, 그 가는 길에서 궁금한 점들, 그 가는 길에서 필요한 조언들, 그런 자세한 그 큰 질문을 자세하게 조그맣게 쪼개서 그런 다음에 물어보시면은 훨씬 더 상대방이 얘기하기가 쉬워질 거예요. 우선은 콜드 이메일이잖아요. 이 사람과 나에 대해서 신뢰 관계가 쌓여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. 그럴 때에는 우선은 정말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관계를 얘기를 해 나가면서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뭐 사업 관계든 아니면 멘토 관계든 아니면 뭐 그냥 같은 비즈니스, 같은 사업 그 영역 안에 있는 사람과 네트워킹 하는 관계든, 그거는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처음 보는 사람, 그리고 관계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그만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그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. 오늘 어플라이 에피소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콜드 이메일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 어플라이 그 사이트에 오셔서 한번 콜드 이메일에 관련된 이 블로그 포스트를 읽어보세요.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 그러면은 hello@apply.me로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한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뵐게요. 감사합니다.